그 판 경계 종류라고 해갖고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판들이 서로 그 상대적인 움직임이 세 종류가 있는데 서로 가까워지는 게 있고 서로 멀어지는 게 있고 서로 스치는 게 있어. 스치는 거는 멀어지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지? 네. 판과 판이 보라고 멀어진다. 판과 판이 가까워진다. 이걸 스친다라고 하는 거야. 스친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어디냐? 멀어지는 발사명, 어긋나는 보존형, 가까워지는 수렴형. 이 세 가지 경계가 있고 세 가지 경계를 좀 보여주면 첫 번째 여기 봐봐.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죠 여기. 멘틀 대류의 상승. 멘틀 대류가 상승하게 되면은 올라오다가 부딪히면 멀어져. 이 멀어지는 힘으로 이 판을 찢는 거야. 그럼 서로가 멀어지게 되겠지? 멀어지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뛰쳐나오면서 새로운 땅을 메꿔. 판이 생성된다고 여기서. 멘틀 대류가 생성하면 땅이 서로 멀어지게 되고 적어줄게. 상승하는 곳에서 멀어진다. 즉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그 판의 생성이 이루어진다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상승하면서 밀면 땅이 찢어지고 마그마가 일종의 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듯이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굳으면 새로운 땅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가 멘틀 대류가 쭉 가다 말고 하강하는 곳 있지. 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판과 판이 충돌하게 돼.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판과 판이 충돌한다. 이거를 수렴형이라고 하지. 자, 어디서. 컴온. 바삭한 냄새 맛있겠다. 바로 주비품으로 보내드렸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면 이걸 수렴형이라고 하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의 소멸이 이루어져요. 판의 소멸.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발산형 판의 생성, 하강하는 곳에서는 수렴형 판의 소멸. 됐죠? 판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밀도가 큰 놈이 들어가면서 지연에 녹아서 없어진다 그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될 거고 마그마가 뛰쳐나오면은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다. 하여튼 상승하는 곳에서는 생성, 하강하는 곳에서는 소멸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를 봐야 돼.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판의 경계거든. 여기 요 자리 보이냐?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요 자리? 똑같은 색깔로 칠해버렸거든요. 요 자리? 여기도 세 번째 판의 경계인데 여기는 멘틀 대류의 속도차가 있어. 멘틀 대류의 속도차. 그 속도차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원래 하나였다가 이렇게 분리된 거야. 쪼개지게 되면 여기서는 왼쪽으로 밀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밀지. 그럼 여기 가운데서 스치는 거 보여? 이 스치는 자리를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멘틀 대류 속도차 때문에 수렴형 경계가 생기는데 스치는 경계, 수렴형, 스치는 걸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 보존형.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판에 소멸이든 생성이든 없어. 판이 보존돼. 맞지? 여기서는 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새로 생기는 것도 없잖아. 네. 그래서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지진만 계속 터지는 거야. 아 지진만 터지는 거니? 화산도 안 터지고 지진만 터지는 특이한 곳. 그렇지? 이게 보존형 경계야. 총 세 가지 경계가 있다.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자, 그 여기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살펴볼 테니까 옆에다가 따로 적어보자.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자. 그 너네 그 눈으로만 봐. 그 밑에 보면 교재 다 있어. 발산형 경계가 아까 멘틀 대류 상승이라고 그랬지?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 판을 찢으면서 가운데에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고 그랬어. 발산형 경계가 육지에 있는 거랑 바다에 있는 게 있어. 발산형 경계 육지에 있다, 바다에 있다에 따라서 육지에 있으면은 그 열곡대가 생성됐다고 하고 바다는 해령이라는 게 생성됐다고 그래. 이 해령 끝부분은 열곡대가 있는 건데 뭔 소리인지 보여줄게. 봐. 육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림만 봐. 그림만. 뭐 그릴 필요도 없어.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막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이렇게 멀어지면은 여기가 끊어진다고? 맞지? 끊어지면 가운데 틈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틈이 갈라진다는 거 안쪽에. 그치?
여기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빨갛게 나와. 엄청 뜨거워.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이 많은 계곡이다 그래서 열곡이야. 열이 많은 계곡. 이 라인을 묶어서 열곡대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어? 근데 해령은 육지 같은 경우는 대륙지가 자체가 두껍잖아. 두꺼우니까 틈만 갈라지는데 해령 같은 경우는 해양지각이지. 해양지각은 얇어. 얇은 곳에서 멘틀대류가 상승하면 그 얇은 두께를 밀어내거든. 네. 그 밀어내는 힘 때문에 땅이 이렇게 솟아올라. 솟아올라갖고 땅이 가운데가 꺼져 있다고. 대륙이랑 다르지. 대륙 같은 경우는 두꺼워. 이게 얇으니까 멘틀대류가 상승할 때 이 지각 자체를 들썩인 거야. 그래서 하나의 산맥처럼 쫙 늘어지는 게 해령인 거고, 해령의 이 가운데 부분은 열곡대라고 똑같이 표현해. 여기가 열곡대였잖아. 여기가 열곡대. 여기 끝부분도 열곡대야. 다만 이렇게 땅이 융기하다고 솟아오른다고. 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해령 가로치고 열곡대 쓰는 이유 아니지? 해령의 꼭대기 부분은 뜨겁게 측정되는 그 계곡이 있는 거야. 움푹 들어가 있는. 또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여기에 해당하는 예. 자, 첫 번째 열곡대에 해당하는 예는요. 두 군데 적어줄게. 하나는 아이슬란드 열곡대. 아슬은 갑자기 뭐가 생략됐지? 아이슬란드 열곡대. 두 번째 여기는 그 대서양 중앙해령. 요게 이제 첫 번째 세트인데 그림으로 찾아볼까? 어디냐? 여기에 이 바다 산맥이 이렇게 쫙 연결돼 있다고. 바다 산맥이 이런 식으로 움푹 올라와 있는 산맥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쫙 저기까지. 이게 지금 해령인 거고. 잘 보면 이게 대서양이잖아. 대서양 중앙에 있는 해령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 섬이 하나 보이잖아. 그치? 이 라인에 따라가고 섬이 하나 있잖아. 네. 이 섬이 아이슬란드야. 결국 해령이랑 같은 원리인 거지. 다만 여기는 땅이 얇다 보니까 솟아올라와 있는 해령이 관찰되는 거고, 이건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태가 두껍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마그마의 힘으로 땅을 이렇게 올리진 못한 상태인 거고. 여기 계곡만 푹 파여있다. 열곡대. 여기는 해령. 첫 번째 세트 알겠어? 대서양 중앙해령과 열곡대. 그 두 번째 세트 적어줄게. 두 번째 세트는 태평양이 중요해. 너 어디다 적어놨지나? 치면서 봐라. 기억이 안 나. 여기 있다. 자, 벌써 대서양 중앙해령이 아니고 태평양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게 있어. 네. 동태평양 해령. 다음 이거랑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뭔가 동으로 통일시킬 수 있겠지.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찾아보자. 어딘지. 짠. 짜라란. 이게 태평양이지. 네. 태평양 동쪽에 치우쳐 있는 해령. 이게 동태평양 해령이야. 네. 그 왼쪽으로 엄청 많이 밀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밀면 되지. 그럼 엄청 가서 여기서 푹 꺼지면서 땅이 소멸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 푹 꺼지면서 땅이 소멸되는 거고. 그럼 나이가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많을까? 땅 나이가 1번 나이가 1번이 나이가 많겠지. 얘는 요만큼 갖고 돼지면 얘는 이만큼을 3번 가야 돼지로 가는 거잖아. 나이가 훨씬 많다고. 오래된 땅이 있다. 오래된 땅이니까 그만큼 퇴적물도 많이 쌓였겠지. 네. 두꺼워 세력층이. 여튼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라서 양쪽으로 미는 곳. 동아프리카 열곡대면 아프리카가 여기지, 너네 고향. 네.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네. 여기서부터 멘틀대류가 상승하니까 땅이 찢어지는 곳이라고. 그 마그마가 생성되고 새로운 땅을 만드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열곡이라고 하는 게 계곡으로 푹 파여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땅이 푹 파여 있으면 마그마가 오르진 않아. 파여 있는 곳이 수심이 이제 바다랑 같아지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 바닷물의 높이랑 이 땅이 꺼져 있는 그 높이가 같아지면 물이 스며 들어오겠지. 그럼 요 틈으로 물이 쫙 들어오면 얘가 뭐가 될까? 하나에? 한 글자로? 계곡? 강. 여기에 물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동 떨어져 있잖아. 네. 이런 걸 뭐라 그래? 강. 섬. 이게 하나의 섬이 된다고 나중에. 아.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심해지면은
땅이 점점 파이면서 물의 높이가 같아지고 물이 치고 들어오면 바닷물이 여기 메꿀 거 아니야. 네, 저 그.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섬이 된다고? 근데 야 이게 한 번 이미 있었어. 오. 그게 얘야. 마다가스카르. 그 펭귄 요거요. 사자. 그럼 요게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국대는 동아프리카 열국대, 동태평양 해령 그 두 개. 그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아이슬란드 열국대. 네. 이렇게 하면은 발사형 경계 제일 중요한 거 네 가지 끝났어. 그 열국대는 얘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열국대 안에서는 마그마가 안 나오는 거죠. 해령은 나오고. 왜 나와? 나와요. 용암 터져. 팍 하고 찢어지면 용암 생기지. 발사형 됐고 그 다음에 보존형 바로 하자. 보존형이 쉬우니까. 보존형은 뭐냐면 판도판이 스치는 거잖아. 이게 보통 해령에서 많이 나잖아. 해령이 이렇게 있어. 그럼 왼쪽으로 땅을 밀고 오른쪽으로 땅을 밀겠지. 근데 이렇게 갖고 해령이 이쪽에 또 있어. 해령이 끊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해령, 여기도 해령. 그럼 이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미는 거잖아. 맞지? 이때 보존형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보존형 경계라고. 서로 판과 판이 스치는 경계. 너네 지금 이거 다 판의 경계라고 해서 왜 배우고 있는 거야? 발사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다 판의 경계야.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기준으로 좌우는 서로 다른 판이야. 무슨 소리냐면 아까 발사형 경계에서 이 해령이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밀면 얘가 A판이면 얘는 B판이라고. 서로 다른 판.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판이 만나는 거니까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지. 또 여기를 경계로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지. 그러면 이걸 경계로 볼 수 있다고. 위는 B고 밑에는 A잖아. 서로 다른 판이 만나는 경계라고. 그래서 이걸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는 보존형 경계가 아니야. 왜? 이거 기준으로 왼쪽에 A, 오른쪽이 B.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 A, 오른쪽이 B라고 했을 때 여기는 B와 B가 만나. 그 판의 경계가 아니라고. 서로 다른 판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건 얘라고 얘.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만 보존형 경계인 거야. 개 중요한 건데. 알겠지? 이건 아니야 보존형 경계. 응? 요 가운데만 보존형 경계다. 예.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요 자리만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왜? 같은 서로 다른 판이 만나니까. 같은. 네. 내 그림으로 그려줄게. 여기가 왼쪽이 A판이면 오른쪽이 B판. 왼쪽이 A판이면 오른쪽이 B판이니까 여기는 A와 B가 만나는 판의 경계라고. 그래서 보존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 이 보존형 경계에 나올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1번이 해령단층. 해령이 끊어진 거. 모든 해령에서 다 가질 때 대서양 중앙해령에서도 다 끊어져 있고 동태평양 해령도 다 끊어져 있고 해령 많아. 멘틀대로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 멘틀대로 속도차 때문에 한쪽은 빨리 움직이고 한쪽은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끊어진다고. 해령단층. 두 번째가 산 안드레스 단층. 이거 유명한데. 산 안드레아스 단층. 위치 알려줄게. 해령 단층은 해령이 다 있는 거지. 여기마다 다 해령 단층 다 끊어져 있어. 여기 동태평양 해령도 여기 다 끊어져 있어. 이렇게. 그럼 산 안드레스 단층 여기야.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이쪽으로 밀리거나 이쪽으로 밀리면 서로 스치거든. 그러니까 산 안드레스 단층이 여기 있어.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그치? 역시. 다른 되게 좋으시네요. 야, 해령 단층 사진 보고 와. 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둘째치고요. 해령 보이냐? 다 끊어진 거? 이게 하나 해령이야. 다 끊어져 있지? 이게 해령 단층이라고. 해령. 근데 우리가 말한 보존형 경계는 이게 모두가 보존형 경계가 아니야. 해령과 해령이 딱 끊어져 있는 그 사이만 보존형인 거야. 여기만. 알겠지? 이 가로줄이 전부 다 보존형 경계가 아니라고. 해령과 해령 사이만 보존형 경계라고. 이해가지? 해령 단층 이렇게 생겼어요. 해령단층 실제 사진인가요, 저기? 응, 실제 사진이야. 대서양 중앙해령도 밑에 수신에다가 음영 측정해갖고 사진 찍은 거야.
그 해력이 이렇게 높아. 땅이 얇으니까 그 마그마 상승에 의해서 밀릴 수가 있는 거야.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이미 두껍기 때문에 마그마 가지고 밀어낼 수가 없어 땅을. 해양 단층 저 음파 사진 말고 그냥 진짜 사진 없어요. 그냥 딱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 할 때. 그런 사진은 없나요? 네가 찍은 새끼야. 뭔 술집을 건데? 한번 물어보자. 헬기 타고 찍으면 되지 않아요? 뭔 소리야? 헬기를 타고서 대서양을? 대서양이 무슨 네집 앞에 연못인 줄 아냐? 연못에 헬기 타고 춤지. 대서양이 집 앞에 연못인 줄 아냐? 택도 없어 임마. 이게 대서양이 있는데 전부 다 중앙 해력이고 가운데 가로주 다 잘려 있다고. 동태평양 해력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뭐 보여주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산 안드레스. 북아메리카 쪽에 보면은 선생님 벌써 여기는 땅이 위로 밀리고 여기서 땅이 아래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스치는 곳. 북아메리카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바다 쪽에서 끊어진 거지. 이 바다 쪽에서 끊어진 거. 이거 육상에서 끊어진 거. 그래서 산 안드레스는 지금 육상에서 끊어진 거. 이건 바다에서 끊어진 거. 이건 이제 육지 쪽, 이게 바다 쪽 이렇게.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깔끔하지. 근데 수렴형은 거지 같아. 별로 많아. 별로 많아. 수렴형 맞나? 준비됐니? 마음의 준비됐니? 마음의 준비. 아니요. 수렴형 마음의 준비 안 됐니? 네. 난 됐어. 자, 네?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할 수 있고요. 대륙판 플러스 대륙판. 두 번째가 대륙판 플러스 해양. 마지막 세 번째가 해양판 플러스 해양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륙판, 해양판은 확실히 밀도 차가 있지. 그래서 누가 들어가?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지.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니? 요거대. 해양판이 들어갈 때 이 대륙이 얌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들어가다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빨려가는 거 보이냐 지금? 이렇게 빨려가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계곡이 생기지. 네. 이걸 해구라고 해구. 이 가운데가 움푹파인다고. 여기 이렇게 움푹파인다고 이렇게. 저도 써요? 이걸 해구라고 해. 아니 그러니까 그림은 해구 그림 위에도 잘 나와 있어. 이거 보면 돼. 여기 보면 땅이 빨려 들어갈 때 여기 빨려 들어간 거 보여 지금 가운데 움푹 들어간 거? 이걸 네. 해구라고 한다고 해구. 한 놈이 들어갈 때는 해구가 반드시 생겨. 봐봐. 생기지? 생기지? 해구 생겨. 근데 이게 지금 밀리고 있잖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접혀. 그 얌전히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해구 생기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접히니까. 네. 접히면은 거기에 고산이요? 산맥이 생긴 거야. 여기 대륙판이 접혀갖고 대륙판이 접혀갖고 이렇게 된다고 땅이 솟아 오른다고. 알겠니? 해양판이 치고 들어올 때 대륙판은 접히면서 산맥이 형성되고 이쪽은 해구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저 산맥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해양판이 녹아서 저기가 올라와서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마그마가 터지면 얘가 터질 수도 있겠지. 알겠지? 네, 근본적인 화산성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대륙판이 접히고 그 지역에서 또 화산도 터지게 되면 훨씬 더 산이 발달하게 된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였어? 대표적인 예가 여기야. 해양판 나스카판이 치고 들어오면서 들어가지? 해구가 생성될 거야. 이 주변에 다 해구가 있어 안쪽으로. 여기에 보면 엄청난 산맥이 있다고. 이 산맥 이름 아시는 분? 설마 이게 알프스는 아니겠지? 히말라야는 아니겠지? 뭐? 죽지 않은 산맥이에요. 그렇지. 안데스. 안 됐어. 죽지 않은 죽지 않아. 안데스 산맥 알겠지? 여기에 생기는 게 안데스 산맥이야. 저거 볼까? 죽지 않아. 봐봐. 죽지 않아 산맥.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방금 뭐였지? 아니 나스카판. 나스카판이랑 누가 충돌하지? 남아메리카판이 충돌해. 남아메리카. 그러면
이 나스카판이 해양이기 때문에 남아메리카로 들어간다고. 쑥 들어간다고. 맞지? 그러면 남아메리카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움푹 들어가면서 여기에 산맥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접혀서 땅이. 들어간 데가 해구, 나온 데가 스폭산맥. 이 조합을 우리가 해구 스폭산맥 조합이라고 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퀄 해가지고 잘 읽어보면 꺼져! 해구랑 스폭산맥 조합. 해구랑 스폭산맥 조합이 생성되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얘라고. 나스카판이랑 남아메리카판이 충돌하면은 여기 해구 생기고 여기 스폭산맥 생기는데 이때 해구 이름이 뭐야? 페루 칠레 해구야. 이 지역이 페루랑 칠레가 연결되는 곳이거든. 페루 칠레 해구. 네. 그 다음에 여기 산맥은 무슨 산맥? 그 안데스 안데스산. 그 산맥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럼 이따가 보자. 요거 다음 대륙이 만나면 밀도 차가 없지. 네. 들어가는 놈이 없이 그냥 충돌해서 올라가기만 해. 그래서 여기서는 습곡 산맥만 만들어. 해구는 없어. 해구는 없어. 습곡 산맥만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그 유라시아 대륙이랑 유라시아 대륙에 아프리카판이 충돌하고 유라시아 대륙에 인도판이 충돌하면 여기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다. 히말라야 산맥. 됐어요? 뭐야? 아프리카. 됐죠? 마지막 해양판이 충돌하게 되면은 해양판이 충돌하면 그 해구랑 호상열도 조합이 생성돼. 무슨 소리냐면 아까랑 똑같이 그 해양판 중에서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해양판이 밀도가 커. 물에 의해서 압축돼서. 똑같이 현무암이긴 하지만 깊은 곳 수심으로 물에 눌리면은 많이 눌렸겠지, 압축됐겠지. 그래서 밀도가 크다고. 그놈이 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판 밑으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과정에서 말려 들어가니까 해구 생성되지. 다음에 이 해양판 같은 경우는 접혀갖고 이렇게 된다고, 올라온다고.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물 속에 있어. 대가리만 튀어나오겠네? 그럼 뭔 거야? 섬. 그래서 요거를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야. 열도, 나열된 섬. 호 모양으로. 부채꼴의 호 알지? 만약에 이게 판이야. 이것도 판이야. 이것도 해양판이고 이것도 해양판인데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움푹 파이면서 해구가 생성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판은 접히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판이 올라온다고.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속에 있다고? 물 속에 있다니까. 그럼 대가리만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호 모양으로 나열된다고 해서 호상열도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해구랑 호상열도 조합이 생성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아까 봤던 그 필리핀판. 필리핀판 플러스 태평양판. 태평양의 수심이 깊으니까 얘가 들어간단 말이야. 태평양의 수심이 깊으니까 이 녀석이 빨려 들어가요. 태평양이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얘가 접히겠지? 접히고 여기는 움푹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움푹 들어간 곳은 해구. 근데 접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해양판이기 때문에 물속에 잠겨 있다고. 그럼 대가리만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섬, 열도, 호상열도라고 한다. 결국 원리는 이거랑 똑같아. 습곡산맥 원리랑 똑같아. 접히는데 문제는 그게 물속에 잠겨 있으면 대가리만 보여서 섬인 거고 다 보이면 그 산맥인 거고. 네. 그리고 여기 지역이 땅이 내려가서 소멸되잖아. 네. 여기 근처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빵빵 터져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그마가 생성되고 또 빵빵 터져 나올 수 있는 곳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화산 터질 수 있다는 말 하나?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해구 플러스
해구 플러스 스콕산맥 조합 방금 봤잖아. 아니 이거 얘를 안 했다. 이게 이렇게 태평양판이 들어가서 필리핀판 쪽에서 섬 생긴 게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열도야. 굉장히 유명하죠. 네. 주는 깊은. 제일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열도, 마리아나 열도,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 깊이가 10km래. 히말라야 산맥도 거기 잠겨. 거꾸로 뒤집어 쳐박아 버리면 히말라야 산맥도 거기 안에 접혀. 제일 깊은데 여기 보면 10km. 조합이 대륙 대륙, 해양 해양, 대륙 해양이지. 대륙 대륙은 무조건 스콕산맥이야. 대륙 해양은 호상이지. 얘는 둘 다 나올 수 있어. 여기 지금 해구랑 스콕산맥 조합 정도인데 해구랑 호상열도 조합도 생겨.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대륙판인데 대륙 가장자리에 있어서 일부 물에 잠겨 있는 대륙판이 있어. 이게 어디냐? 일본이야, 일본. 일본 쪽도 대표적인 호상열도 지역인데 얘는 대륙판이야. 그림으로 보여줄게. 이거 봐봐. 일본 어디 있냐? 유라시아판이잖아. 일본. 그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일부 물에 잠겨 있는 상태라고.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얘가 치고 들어오면 접혀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물속에 일부가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섬으로 보인다고 이게. 이 물이 빠져 있을 때는 스콕산맥처럼 보였을 거야. 그래서 일본 해구, 일본 열도도 여기에 해당하는 얘다. 그냥 똑똑한 거. 여기 일본 해구, 일본 열도. 그거만 적어줄게.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요렇게 해서 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판의 경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화산과 지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진은 전부 다 터져요. 이 모든 지형들에서 지진 다 터져. 네. 화산은 터지는 곳에서만 터지는데 일단 빠졌다 했더니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지진은 다 터져. 여기 지진이라고 할게. 지진은 다 터지는 거야. 근데 화산이 안 터지는 곳이 있어. 두 군데가 있어. 화산이 안 터지는 곳이 첫 번째 스콕산맥 만들 때 화산 안 터져.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근처. 내려가서 마그마가 생성되는데 둘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화산 안 터진다. 또 하나 더. 여기 변환단층에서 화산 안 터져. 변환단층 화산 안 터져. 요 두 군데만 기억하면 돼. 화산 안 터지는 거. 이렇게. 나머지 화산 다 터지. 그러니까 스콕산맥 만들 때랑 변환단층 만들 때 화산 안 터진다. 땅에 들어가는 게 없잖아. 딴 데는 화산 다 터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진 중에서 천발, 중발, 신발 있지 않았어? 신발 지진은 해구가 있는 곳에만 신발 지진이 터져. 신발 지진은 뭐예요? 신발 깊을 신. 아. 이 주황색만 신발 지진이야. 해구 있는 곳. 신발 지진은 해구 있는 곳에만 신발 지진. 중발 지진은 알프스 히말라야. 여기만 중발 지진이야. 중발 지진. 나머지 천발 지진은 다 터져. 천발 지진이 70km 미만이잖아. 70 미만의 지진은 모든 지역에서 다 터지고 신발까지 터질 수 있는 건 여기라고. 해구 있는 곳. 중발 터지는 곳이 저 스콕산맥장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끝이에요. 끝. 문제? 여기 설명 다 있고. 문제 그만.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얘만 중발이지. 얘만 중발. 천발은 다 터져. 다음에 여기 신발이지. 해구 있는 곳. 해구가 있는 곳에만 신발이야. 다음에 스콕산맥이 있는 곳에서 중발이라고. 여기 체크해놔. 스콕산맥이 있는 곳이 중발이고 해구가 있으면 다 신발. 이런 표현을 좀 봐봐. 섭입대라고 해서 해구 쪽에서 들어가는 거지.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거든. 좀 가까운 곳이면은 천발, 여기는 중발, 여기는 신발. 신발 터질 수 있는 게 해구라고. 네. 그 스콕산맥이 그 중발인 거죠? 스콕산맥 중발. 참고로 신발이 터지는 건 중발, 천발 다 있어야지. 어떻게 깊은 데서만 터져. 지금 섭입대 봐봐. 여기서 터질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도 터질 수 있고 여기서도 터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발은 무조건 중발로 포함이야. 근데 중발만 있는 게 스콕산맥이라는 뜻이야 이게.
나는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열도인데 얘는 알류산으로 나왔네. 알류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같이 보면서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해령의 끝부분이 열곡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대륙에서 갈라졌을 때가 열곡대. 이건 육지. 이건 육지. 요 파란색 두 개는 바다. 바다에서 생성되면 해령. 그 끝부분은 열곡. 육지에서는 저거를 해령 대신에 열곡대라는 표현 쓰고. 해양에서는 해령이 발달한다. 대륙에서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체크. 동아프리카 열곡대 체크. 다음에 여기 대서양 중앙으로 동태평양 해령.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아이슬란드 열곡대 적어놔. 아이슬란드 열곡대. 요렇게. 이게 발사력 단계. 고개 끄덕여지지? 지진 다 터지고 화산도 다 터지는 거야. 대신 천발 지진이야. 뒤로 수렴형 많고 보존형 먼저. 보존형 서로 어긋난 나라 있고 서로 어긋나는 지형이고 생성이나 소멸이 없고 보존되니까 이름이 보존형인 거지. 화산 활동 거의 없고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해. 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변환 단층이고 판의 경계고야. 알겠지? 요 자리. 이 양쪽 끝은 우리가 취급 안 해. 가운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하나 더 옆에서 적어놔. 해령 단층. 그럼 그 위에 보면 이제 수련명의 해양 대륙이 있었는데 대륙은 거기서 습곡산맥 체크하시고 얘는 해양은 해구랑 호산물도 체크하시고 해구 호산물도 얘는 습곡산맥 색깔이 이럴까? 습곡산맥 해구랑 호산물도 근데 해양 대륙은 둘 다 나타날 수 있다고 해구 호산물도 해구 여기서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밑에 따라가는 거지. 습곡산맥 조합인 거지. 근데 위에 따라가는 조합도 있어. 뭐?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일본 해구, 일본 열도는 저 해구랑 호산열도 조합인가 이거? 이건 해구 습곡산맥 조합. 이건 해구 호산열도 조합. 이제 색깔로 구별해. 요거는 체크했으니까 넘어가고 끝. 뒤에 C파트 보시면 집권위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읽어보면서 풀어줘. 네.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게 딱히 없어서 그냥 참고하면서 읽어보면서 풀면 될 것 같고 그 클리닉 가서 옆에 있는 문제 다 푸시고요. 여기까지 네. 151페이지까지 다 푸시고